안녕하십니까. 헤빌리징합치유연구소 소장 김동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음악 치료를 공부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해피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3기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서서 소개 영상을 올려놨었는데요.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임상음악사인가, 음악치료사가 아니고 임상음악사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소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교과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개 영상에 교과서도 소개를 해놨으니까 꼭 그 책만큼은 꼭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물론 쌍방으로 서로 대면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뭐 댓글을 통해서라든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또 문의를 하시고 하면 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음악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가 있고요. 다음에 또 실기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만이 음악 치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물론 공연도 잘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음악 치료는 연주가 목적이 아니고 글자 그래도 치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음악 치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박사까지 했지만 그다지 영양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들과 또 제가 또 목사고 또 사회복지사고 음악 치료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음악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런 지식들을 이제 1강, 2강으로 이제 두 가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한동안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이런 거여서 나 안 해 하고 두 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 공부는 딱 질색이야. 실기가 더 중요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로 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약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이런 그 방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석사, 박사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또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현장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 강의 위주로 이제 나갈 때 인내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이제 수긍이 되고 또 수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음악 치료란 무엇인가, 또 음악 치료의 목적과 효과는 또 뭔가, 또 음악 치료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또 음악 치료사의 또 자질이라든가 의무는 무엇인가, 또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가, 또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보수교육이라고 하죠. 음악 치료사도 보수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두 차례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음악 치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음악 치료의 그 대상자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남녀노소, 또 다양한 또 질환별로, 또 다양한 직업별로, 하여튼 여러 많은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음악 치료는 그 대상자의 영역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가, 이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음악 치료의 대상자라고 한다면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뭐 장애도 발달장애, 지적장애, 뭐 자폐 스펙트럼, 뭐 신체장애, 뭐 행동장애, 뭐 등등 요즘 원체 진단명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읽어가지는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이런 조금 뭐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있고, 뭐 신체와 정신과 심리는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러나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사회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렇게 나뉘고 그러는데,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또 우울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코로나 레드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막 폭발하고 싶어요. 실제 폭발도 되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 또 코로나 블랙은 끝! 나 이제 안 살아! 나 다 때려쳐버릴 거야!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단계를 이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요. 어쨌든 음악 치료의 대상자 영역은 어느 한 대상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사실 모든 사람들, 모든 질병 혹은 또 모든 직업, 뭐 그 모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음악 치료의 대상자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치료에서 사용하는 음악이 있겠죠. 음악 치료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클래식 위주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뭐 클래식도 연주하고 또 클래식 음악도 감상도 하고 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하면 음악의 요소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는데, 뭐 멜로디라든가 하모니라든가 또 이런 리듬, 또 음색, 또 뭐 음의 세기라든가 뭐 약하게, 뭐 강하게, 세게 등등, 또 형식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 요소라고 하는데, 그 음악의 요소를 사용하면서 그 대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죠. 음악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대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소를 강조한다는 거죠. 멜로디를 강조한다든가, 리듬을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세기를 강조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음악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음악 사용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감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흥 연주, 뭐 딱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 그 즉석에서 하는 즉흥 연주가 있을 수가 있고, 또뭐 노래 만들기라든가, 또 악보를 읽기라든가, 노래 부르기, 뭐 율동,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럼 모르니까 공부를 하죠. 저도 진짜 1도 몰랐어요. 진짜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열정이 끌어오르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 음악치료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 음악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음악치료의 목적은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시키고 유지시키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음악치료의 목적은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시키고 또 유지시키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음악치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과 유지와 향상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MT라는 것은 뮤직 테라피스트를 말합니다. 혹은 뮤직 테라피 이렇게 말하는데 뮤직 테라피스트가 치료적 환경 안에서 이런 치료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런 환경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을 복원시키고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이런 큰 목적이 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치료적 환경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주변 세계를 깊이 이해를 해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요즘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 또 어른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도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악을 사용을 해서 내 주변 세계 사람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해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또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심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문제 심리라든가 또 문제 행동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분석을 하죠. 진단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동문이라는 사람이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충동 조절을 어떻게 잘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치료 계획이 필요하겠죠. 메택이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먼저 목적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동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 또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목적에 관한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복원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 복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안 보이겠네요. 복원. 원래의 기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이제 손상되었을 때 이것을 음악 치료로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50견이 왔어요. 또 이제 팔 관절이 잘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럼 이거를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게 굳어버렸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누가 떠먹여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어깨가 돌아가게 하고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이런 관절이 또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뭐 그런 거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는 것, 이걸 이제 복원이라고 해요.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 너무 많잖아요. 저도 뭐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 이 복잡하고 힘든 시대에 살다 보면 뭐 목사 하랩이라도 뭐 치료사 하랩이라도 누구든지 다 우울을 경험을 해요. 이 우울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잖아요. 어쨌든 요즘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좀 많이 있는데 그 특징이 대인관계 능력이 저하되죠. 떨어지죠. 또 집중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우울증을 복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음악 치료로 이전에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복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뇌졸중 같은 거. 특징이 뭡니까? 뇌세포 손상으로 편마비가 와서 보행이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편마비가 와서 이렇게 절면서 걷는 분들이 종종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편마비는 운동이 보행 연습이 가장 좋은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다리를 절면서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뇌졸중이 와서 보행이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이걸 음악 치료를 통해서 복원을 해준다는 말은 음악의 요소 중 리듬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럴 때 운동과 관련된 이런 회복이 필요할 때는 음악의 요소 중에 리듬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다 보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적 적응. 자, 여기서 음악 치료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장애를 고친다. 한때는 뭐 줄기세포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뭐 한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음악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적응을 시켜주는 이런 그 효과를 얻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사회기술,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음악 치료를 통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극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복원이라는 이런 용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하면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 치료에도 브루샤라는 사람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인데요. 음악 치료 공부를 했는데 브루샤를 모르면 간첩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이 브루샤는 음악 치료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음악은 소위 우리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예술. 그 예술의 속성이 이제 뭡니까? 주관적이죠. 이것이 낫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 예술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음에 또 개인성이 있습니다. 개인성. 김동문 다르고 또 아무개 다르고 아무개 다르고 같은 음악을 같은 노래를 하는데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술의 속성이에요. 개인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창의성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걸 완벽하게 모방해내는 것도 그것도 뭐 예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은 창의성을 가지고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예술은 기본적으로 미를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죠. 뭐 요즘은 음악도 불협화음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불협화음을 사용해서라도 또 다른 미를 창조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움의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치료는 철저하게 과학입니다. 과학의 속성은 주관성이 아니고 객관성이죠. 철저하게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보편성이죠. 예술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런데 이 과학은 보편성, 여기서 맞는 게 저기서도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재현성,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주사를, 백신 주사를 맞으면 뭘 먹으라고 하죠?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레놀과 같은 효과를 제 약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나는 타이레놀을 먹고 효과를 받는, 열이 내렸는데 저 사람은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약이 A뿐만 아니라 좀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런 효과를 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재현성이라는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노래인데 내가 부를 때랑 저 사람 부를 때랑 다르잖아요. 이건 재현성은 아니죠, 이거는. 다음에 또 치료 과학은 지식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면 과학은 지식을 추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악 치료라는 거는 이런 예술적인 속성과 과학적인 속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연주가라고 한다면 그냥 누군가 어떤 청년 앞에서 연주를 이제 했어요. 그걸로 끝일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끝이잖아요. 그런데 음악 치료는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는 사실 예술과 과학이 합쳐진 융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만나서 음악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음악 치료를 시행을 하면 클라이언트와 음악과 음악 치료사 간에 역동적인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이 오고 가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대단한 역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음악 치료를 해요. 그런데 우울해 있던 사람이 음악 치료가 진행되어질수록 점점점 생기도 찾고 또 말수도 많아지고 또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클라이언트와 음악과 음악 치료사 간의 역동이, 치료적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브루시아의 관점이에요. 이 브루시아는 음악 치료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음악 치료는 치료사가 환자를 도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음악적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음악은 사실 완벽한 연주를 추구를 하잖아요. 의외로 프로페셔널 연주가들도 보면 연주 틀릴까봐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무대에 서기 전에 신경 안정제를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틀리면 잠을 못 자요.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대에 울렁증이 있어서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주하라고 하면 막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악 치료는 음악의 연주를 완성도를 높게,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는, 이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음악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음악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공자가 누군가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뭐 엘리제를 위하여, 뭐 베토벤 소나타 뭐 치게 하면서 하다 틀리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치료일까요? 그건 교육이죠. 치료는 소나타를 연주를 하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네. 너 굉장히 창의적이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음악적 경험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음악 치료사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주묵구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목적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브루시아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리고 단계적으로 치료를 시행해가는 과정. 한 방에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잖아요. 기도 한 방에, 안수 한 방에, 이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치료는 더 그래요. 그냥 내가 프로그램 한번 했더니만 저 우울증이 나버렸네. 막 못 걷던 사람이 걷네. 사기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이 음악 치료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음악 치료가 진단서를 작성을 하고 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치료적 중재, 이 말은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거예요. 중재는 말은 그 계획에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죠.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울해. 아직도 뭔가 기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행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치료 목표를 달성했었으면 그때는 이제 종결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아이고 나 이거 못해, 내가 어떻게 해? 막 좌절되신 분 없으세요? 그냥 따라오시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상 현장에서 음악 치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죠. 예체능을 전공한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품으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 뭐 예체능 전공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끼리 놀고 뭐 정치는 자기 뭐 사상이 많은 사람끼리 놀고 뭐 나 생각이 같지 않으면 사정없이 공박하고 이런 부분. 어쨌든 그런 사람들보다 일단 우리가 음악 치료사라고 했을 때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서 깊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음악 치료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신체, 심리, 또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디 어려움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음악치료 집단의 상황은 그들 사회에 축소된 현장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막 싸움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삐지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인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니나 내나 똑같다. 내가 중요하면 저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치료 집단에서 음악 치료사는 어떤 사람인가? 치료 집단에서 음악 치료사는 어떤 사람인가? 음악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음악 외적 행동. 자, 음악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음악 외적 행동.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몸을 뭐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눈을 감는다든가 막 기괴한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음악을 치료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음악 외적 행동이 있어요. 그 음악 외적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걸 음악 외적 행동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문제 행동을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왜 저 친구가 저런 문제 행동을 할까? 저런 문제 심리를 보여줄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해서 이 친구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음악 외적 행동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아까 제가 한 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악 치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행동과학의 영역에서 행동과학의 영역 기초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 한번 했더니만 내가 원체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문제가 해소돼 버렸네 이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체계적으로 적응을 해가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10회를 했을 때 어떤 경우는 효과가 이만큼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데도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불규칙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불규칙한 그래프를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데이터가 나와야죠. 이게 치료거든요. 이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인지,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행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음악 외적 행동에 이제 보고 분석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생각이 바로 잡히고, 다음에 또 심리라든가 감정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음에 또 행동에 사회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안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음악 치료와 관계되는 그 영역이 있는데요. 음악과 관련된 분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음악 심리학, 음악 사회학, 음악 인류학, 음악 철학, 음악 생리학, 음향학, 음향 심리학, 음악 교육학, 음악 연주 및 작곡, 음악 이론과 역사, 미술, 무용, 드라마, 시, 문학. 아이고 두야, 이거 언제 다 공부를 해요? 못하죠. 그렇지만 음악과 관련된 분야가 뭐 모든 삶의 모든 분야와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치료와 관련된 분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와 관련돼서는 심리학, 심리치료학, 뭐 심리상담, 사회복지, 치료적인 오락, 뭐 의학, 뇌신경과학, 작업치료, 물리치료, 뭐 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장애, 뭐 특수교육, 뭐 창의적 예술치료, 이건 역시 무궁무진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분야들이,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나 혼자 잘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융합이라는 단어가 대세잖아요. 융합적으로 나의 전문성과 나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잘 이렇게 융합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더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악 치료는 또 특정 영역에 국한시키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음악 치료는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내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웬만큼 있어가지고 또 그 관련된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과 다른 분야의 전력을 합쳐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복원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또 향상시켜주는 이런 아웃풋을, 이런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치료는 특정 영역에 국한시키기 어렵다. 제 자랑인데요. 저는 이제 목사고 또 사회복지사고 음악 치료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사람 쉽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적 실력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또 음악 외적인 또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또 있고 또 이런 뭐 얼리 어답터로 살면서 다양한 미디어 기기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음악 치료 현장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음악 치료 공부, 음악 치료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나와 나 아닌 다른 분야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자원화시키고 또 내가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지식들도 기술들도 좀 많이 습득하는 이런 그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저 휴식 좀 취할게요. 좀 물 좀 나도 물 좀 마셔야 되겠다.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뭐 젊은 친구들 재기 발랄하고 뭐 음악 실력 뛰어나고 음매 기숙할 정도 이런 친구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배우는 사람이 젊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휴식 시간이지. 휴식 좀 취하세요.